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도로가 손상되는 경우 차량의 운행이 적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보수 공사를 하곤 하죠.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나 동물은 잠을 통해 깨어 있을 때 손상된 DNA를 수리해 정상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바이러스를 없애는 T세포를 강화합니다. 또 잠은 우리 몸을 자연 치유하는 치료제로 잠을 통해 기분 나빴던 기억은 없어지고 필요한 정보는 조직적으로 정리되며 육체의 피로 해소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을까요? 일상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나마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영양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면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3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영양제는 글리신입니다. 피부 미용을 위해 콜라겐을 섭취하려고 돼지 껍데기를 먹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 콜라겐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3분의 1이 바로 글리신 성분입니다.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각종 영양소를 분해하고 저장하는 간의 효소 역시 글리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구의 3분의 1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면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글리신은 이런 분들도 빠르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수면 중 뇌는 꿈꾸는 수면이라 불리는 렘수면과 뇌가 휴식하고 있는 논-렘 수면을 반복합니다. 렘 수면의 경우 취침 중이긴 해도 뇌의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논-렘 수면의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글리신을 섭취하면 논-렘 수면 시간이 늘어나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는 시간인 서퍼 수면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해줘 어린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큰 도움이 되고 성인의 경우 골밀도 증가와 피부 미용에 좋으며 대사 기능을 증가시켜 노화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 임상실험 결과에 의하면 글리신은 숙면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리 잠을 자도 계속 졸리며 늘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 매사에 의욕이 없다던 환자에게 글리신 3g을 섭취하게 했더니 다음날 개운한 상태로 깨어났을 뿐 아니라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글리신은 또 항염증 효과에 해독 기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리신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예방에 좋으며 간과 신장의 손상을 막아주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에도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리신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3g 정도의 글리신을 섭취해줘야 하는데요. 보통 글리신 영양제는 한 알당 1000mg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최대 총 3알을 섭취해 주시면 글리신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글리신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소시지나 핫도그, 햄, 베이컨 등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질산나트륨은 글리신의 흡수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리신을 영양제 대신 음식으로 섭취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글리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가리비나 게, 오징어, 새우 등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립토판 성분입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해 세로토닌의 생성을 늘리면 어두운 환경에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합성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충분한 양의 트립토판을 낮에 섭취해 주시면 밤에 다량의 멜라토닌이 생산되어 숙면을 돕게 됩니다. 반대로 트립토판이 부족한 경우 세로토닌이 부족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잠에 들더라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수면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낮 시간에 충분한 양의 세로토닌이 생성되어야 하는데요. 세로토닌은 햇빛에 민감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낮에 트립토판을 섭취해야 그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의 일일 권장량은 체중 1kg당 2mg으로 가령 체중 60kg이 나가는 성인의 경우 약 120mg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숙면을 유도하기 위한 트립토판의 필요량은 하루 500에서 1000mg에 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트립토판의 하루 양은 100에서 200mg으로 순수 음식 섭취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트립토판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립토판의 경우 임산부나 태아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하고요. 장기 복용 시 멜라토닌의 자가 생산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장기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유류의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역시 숙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마음의 평화와 심신 안정에 필수적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의 전체 신경 전달 물질 중 무려 30%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가바 성분의 주요 기능은 뇌의 활동을 늦추는 것으로 뇌의 흥분도를 조절해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고 근육의 긴장도도 낮춰주며 불안감을 덜어줍니다. 반대로 가바 성분이 몸에 부족할 경우 조울증, 자폐증, 조현병, 근육통, 노인성 치매, 뇌막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바 성분은 숙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바 성분을 섭취하면 수면 중 알파파가 증가되어 신체를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하는 베타파는 줄여줘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가바는 뇌 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할 뿐 아니라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가바 성분의 섭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운동만 잘해도 이 가바 성분의 생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요가를 통해 가바 수치가 27%나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가바 성분의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가바 수치를 저해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커피를 드시는데요. 카페인 성분은 가바가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가바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면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양제는 영양 보충을 위해 섭취하는 것일 뿐 메인 음식을 대체할 수 없으며 식습관이나 체질에 따라 효능이나 부작용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한 신체 변화 등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